변이음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념은 하나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곡에 보면 기억이 3번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번 나타나고 여기 한번 나타나고 여기 한번 나타납니다. 가곡에서는 기억이 3번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의 기억은 지금 제가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음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음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씩 소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녀석은 분포 환경으로 본다면 얘는 초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성에 위치하는 기억은 발음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기억은 얘는 앞과 뒤에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기억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G로 발음 기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억은 음절의 종성에 위치하는 기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음 기호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의 음운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음운은 기억이죠. 환경에 따라서 초성이나 모음 사이, 종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 발음 기호 K나 G나 아니면 K에 이렇게 기호가 표시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들, 이때 K나 G 그리고 K에 기호가 표시된 이러한 각각의 음성들을 변이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러한 변음들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대표적인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발음되는 과정을 표시를 해보면 가장 먼저 폐쇄의 과정이 있습니다. 공기가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파열음은. 그리고 잠시 멈춰서 지속이라고 표현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멈춰 있다가 공기길을 다시 열면서 개방하면서 발음하는 소리가 파열음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초성에 위치할 때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폐쇄 지속 개방의 파열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열음인 기억이 모음 사이에 위치할 때는 똑같이 폐쇄 지속 개방의 과정이 나타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파열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울림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성에 있는 경우에는 K는 울림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모음 사이에 위치할 경우 여기에 있는 G 같은 경우에는 울림 소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울림 소리라는 건 성대에 진동이 있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유성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가곡에서 예시를 보면 모음 사이에 있는 기억 앞에 모음 아가 있고 그 뒤에는 모음 오가 있습니다. 모음은 유성음이기 때문에 주변의 유성음 때문에 이 기억이 울림소리의 자질을 가지는 G로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곡할 때 가할 때 기억과 가곡할 때 곡의 기억은 성대의 진동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못 느끼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기억이라는 의문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두 소리를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같다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종성에 위치하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파열음의 일반적인 과정, 폐쇄 지속 개방에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폐쇄 지속 과정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곡을 발음해 보면 곡 하고 나서 목에서 입 밖으로 나는 공기끼리 입 안에서 차단된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기끼리 차단돼서 이 개방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종성에 있는 기억은 또 다른 음성적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변임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존재하는 이 세 가지의 조금씩 다른 이 소리들은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는 기억이라는 의문의 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랑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이 소리들을 가지기 때문에 반대로 소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소리들이 서로 상호 보완해서 기억이란 의문의 소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임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베타적 분포라고도 표현하는데 베타적 분포라는 말은 이 서로 다른 K나 G나 이 K의 기호에 있는 이 소리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베타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서 초성에서 나타나고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고 종성에서만 나타나고 이렇게 서로 베타적인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베타적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변임의 예시를 보면 가장 유명한 예시가 이 고기입니다. 고기에서 앞에 있는 기억과 뒤에 있는 기억은 서로 음성적 소리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억은 초성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
뒤에 있는 기역은 모음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보도 마찬가지로 초성에 위치하는 비읍과 모음사에 위치하는 비읍은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초성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발음교로 표시하고 모음사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음사에 위치할 때는 이 비읍이 울림 소리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속에서의 여기 종성에 있을 때 기역의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고 고비처럼 초성에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변이음의 예시가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기에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기역 5, 기역 2, 네 땡땡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자, 이 네 가지 기역이나 오 이런 것들을 의문이라고 말하죠. 네 가지 의문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두 기역이 발음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고기의 기역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앞음절의 기역과 두 번째 음절의 기역이 존재합니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 터트려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 터트려낸다는 건 앞서 제가 했던 파열음의 발음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역과 달리 두 번째 기역은 목청을 떨어 울려낸다는 차이점이 있다. 두 번째 있는 기역은 울림소리라는 말이죠. 이처럼 음운의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된 것을 음성이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때의 두 기역은 다른 음성이다. 자, 우리가 기역이라는 음운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소리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뜻을 구별짓는 일을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불의 끝소리 리을과 바람에서 모음 사이의 노인을 리을은 각각 다른 음성이다. 자, 우리가 불에 있는 종성에 있는 리을과 바람 이 모음 사이에 있는 리을은 우리들이 인식할 때는 둘 다 리을이라는 하나의 음운입니다. 근데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약간씩 다른 음성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얘네들도 변음이 되는데 앞에 존재하는 리을은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소리이고 발음규로 L로 표시를 하고 뒤에 있는 리을은 혀끝이 윗잇몸에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 R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음해보면 불 같은 경우에는 불 이렇게 하면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나가면서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람, 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혀가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예를 든 두 기역이 그렇듯이 두 리을 역시 뜻을 구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뜻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각각 이 소리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엔 둘 다 리을이라는 의문에 들어가고 기역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다르지만 결국엔 기역이라는 의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바람의 경우 종성의 리을과 초성의 리을은 다른 음성이 되겠죠. 다른 음성이면서도 같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음성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 나타나 발음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성이 물리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뜻을 구별짓는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의 의문일 때 그들의 음성을 가르쳐 한 의문의 변이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2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달과 신라에서 종성의 리을은 얘를 말하는 거고 초성의 리을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같은 의문이 되겠죠? 같은 의문이지만 같은 음성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소리를 결국에는 변이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